안녕하세요. 차 골라주는 예쁜 누나 정혜지입니다. 오늘은 장기 렌트 왜 이렇게 많이 보여?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답변에 도움을 주실 업계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알차다 박상현입니다. 알면 알수록 알차다. 네, 그렇죠. 대표님 알차다는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그 자동차 시장이나 렌터카 시장의 정보의 불균형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뭔가를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죠.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더 한번 해결해 보자. 적어도 우리한테 온 사람들은 피해를 보지 않게 하자. 뭐 이런 느낌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처음처럼 초심 잃지 않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저희가 총 오늘 7가지 정도의 주제로 나눠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 각 질문에 맞는 대표님의 의견을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차를 구매하는 방법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할부라든지 리스라든지 뭐 요즘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렌트.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각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부 구매나 현금 구매는 구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차를 구매했다. 그리고 리스나 렌트 같은 경우에는 차를 빌렸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렌터카는 차를 빌리는 거거든요. 근데 리스는 요건 돈을 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는 주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근데 요거를 시장에서는 잘못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도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개념을 소비자가 알려고 하면 굉장히 좀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인터넷에서는 아무래도 좀 잘못된 정보들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뭐 리스나 렌트나 구매에 대한 정의를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살짝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매라고 표현하는 것들은 차량을 할부를 하던 현금으로 일시 납부를 하던 관계없이 차량에 대한 대금을 한 번에 내는 걸 의미를 해요. 그렇게 해서 내명의로 바꾼다면 그것은 구매가 될 것이고, 반대로 캐피탈이나 뭐 리스사 같은 데에서 차량을 구매한 다음에 소비자에게 차를 던져주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들은 우리한테 차를 빌리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구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빌린 거야. 즉 금융상품이라는 것인데, 여기 돈을 빌렸다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바로 리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렌터카라는 것은 렌터카 회사가 차량을 구매를 해서 자기들 이름으로 등록을 하고 이 차량을 단순하게 소비자에게 임대를 합니다. 한 달 한 달 돈을 받겠다는 거죠. 정수기 같은 개념? 네, 맞습니다. 요거는 장기 렌트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 그렇군요. 최근에 유독 길거리에 다니면서 뭐 하자나 호자 번호판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유독 요즘에 렌터카가 많이 보이는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그냥 광고의 문제예요. 이게 정말 쉬운 문제인데 렌터카 관련 광고가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인터넷이든 TV든 TV에 신동엽 씨 신차장 하고 있죠. 그 이름 거론해도 되죠? 네, 저도 네, 저 신차장이 그렇죠. 처음에 좀 궁금해서. 네, 이번에 4년 정도 연장해서 계약했다고 네. 합니다. 뭐 아무튼 간에 광고가 되게 많이 되고 있는데 과거에는 할부나 리스 상품에 대한 광고를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광고 잘 안 합니다. 왜냐? 렌터카가 돈이 되거든요. 그래서 광고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와중에 해가 지날수록 렌터카 단가가 계속 떨어져요. 경쟁이 심해지니까 단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현재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많이 심각하죠. 그러다 보니 소비자들이 현금 지불 능력이나 아니면 뭐 할부 대출이 안 나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렌트밖에 없을 빌려 타야죠. 그것이 시기적으로 잘 맞아 떨어졌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장기 렌트는 좋은 상품이 아니라는 건가요? 대표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약간은 저는 부정적인 의미로 해석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좋은 상품이 아니면 또 이렇게 판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장점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단점도 같이 혼자 하는 것인데 너무 이제 장점만 갖다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약간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럼 장기 렌터카에 단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단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장기 렌터카의 단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 번호판 이런 거 얘기하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번호판은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거지 단점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장기 렌트의 단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은 3가지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보험, 그리고 위약금,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 일단 보험을 보자면은 대부분이 다 모릅니다. 그냥 가입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자손으로 가입을 해줘요. 근데 렌터카 보험이 자손이에요.
근데 보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자상으로 가입을 하라고 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 이유를 설명드리긴 너무 시간이 짧으니까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네, 네이버 찾아보는 걸로. 제가 네. 모르는 게 아니고요. 네. 어쨌든 렌터카는 이렇게 보험을 자기 마음대로 세팅을 할 수가 없어요. 즉 렌터카 회사가 원하는 대로 보험을 가입시켜야 된다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보험의 보장 내역이 적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 상품을 강제로 사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단점이 될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약금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장기 계약을 하다 보니까 렌터카 입장에선 계약이 깨지면 안 돼요. 손실이 발생이 되니까요.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이용할 수 있게 위약금을 책정을 합니다. 마치 핸드폰 약정과 같은 거예요. 이 위약금이 엄청나게 큽니다. 크더라고요. 무시무시하게 커요. 바꿔 얘기하면 소비자가 힘들었을 때, 돈을 낼 수 없을 때, 물론 이건 소비자의 문제인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잡한 시스템. 렌터카 시스템이 되게 복잡해요. 만들어진 그 태생부터가 복잡해요. 너무 복잡하니까 소비자가 뭘 봐야 될지를 몰라요. 모르다 보니 전문가들이 나쁜 짓을 합니다. 정보를 악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악용한다는 것 자체가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나쁜 것이 렌터카 회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이 얘기는 영업사원들이 나쁘다는 얘기인가요? 사실 영업사원이 나쁜 케이스가 아무래도 많지만 소비자가 나쁜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느냐가 더 문제가 되는 것이지 뭐 무조건 영업사원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건 장점이 분명히 더 많지 않을까? 그러면서 장점 얘기 몇 가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점이요. 렌터카 장점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딱히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는 있는데 나한텐 장점인데 다른 사람한테는 단점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나한테는 단점인데 다른 사람한테 장점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렌터카의 장점이라고 꼽을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보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엄청 큰 장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사고가 났을 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아, 따라서 사고가 10번이 나든 1000번 만번이 나든 네.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아요. 즉 내 보험료율도 오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분명히 굉장히 큰 장점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초기 비용의 부담이 적다는 거죠. 차량을 구매할 때 우리가 취등록세 내잖아요. 기본적으로 안 낼 수가 없어요. 나라에서 내라는데 안 내면 잡혀가야죠. 차량을 구매할 때 반드시 들어간 이 초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차량 대금의 7%. 렌터카는 초기 비용을 안 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안 낼 수 있어요. 심지어 현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내가 조금 힘들지만 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충분히 이용을 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점. 신용관리가 좋다, 아마 이런 내용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대표님 아시겠지만 렌터카 심사 보고 진행할 때도 신용도 안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예, 물론이죠. 왜냐하면 장기 렌터카는 임대 상품이니까 등급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리스나 할부는 대출이에요. 떨어지더라고요. 당연히 네. 떨어져야 정상이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의 관리라고 한다면 그건 장점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출도 결국은 잘 하다 보면 등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럼 이렇게 보면 또 대출의 장점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그러네요. 따라서 신용등급의 관리는 사실상 큰 장점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다만 자신의 상황에 맞춰서 쓰다 보면 장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의 이야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한테는 렌트가 잘 맞고 어떤 사람한테는 조금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에게 추천하고 어떤 사람에게 비추천하는지